자, 곡선과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밑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소하는 감소함수가 될 거고 16분의 1은 2분의 1의 4제곱이죠. 그래서 이 식이 2분의 1의 x-m제곱 더하기 4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16분의 1이 2분의 1의 4제곱이니까 그럼 x축 방향으로 m-4만큼 평이동한 건데 평이동한 값을 모르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식은 y는 2의 x제곱 더하기 1인데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하는 증가함수가 되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했습니다. 원래 지수함수는 0,1 지나가는데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했기 때문에 0,2를 지나가겠죠. 0,2를 지나가면서 점근선이 이제 y는 1이 점근선이 됩니다. 그 다음 2분의 1의 x제곱인 감소하는 감소함수는 0,1을 지나갔겠죠. 이런 식으로 지나갔는데 x축의 방향으로 m-4만큼 평이동한 겁니다. 만약에 m-4가 음수여서 왼쪽으로 평이동했다면 교점은 1사분면이 아니라 2사분면에서 나오겠죠. 근데 문제에서 1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m-4는 양수가 돼야 됩니다. 양수가 되고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런 경우에 1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기는 거 맞죠? 근데 이 점은 0,2죠. 0,1을 지나가게 되면은 교점은 y축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y절편이 2보다는 큰 쪽에서 나와줘야죠. 그래야지만 1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깁니다. 따라서 y절편은 x에 0을 대입했을 때 2분의 1에 -m 더하기 4 이 값이 2보다 커야겠죠. 밑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2로 바꿔주면 2에 m-4의 제곱이 되고 지수인 m-4가 1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m은 5보다 커야 되고 5보다 큰 자연수 중에 최소값은 6이어야 되겠죠. 자, 9번 2 sin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각변환에서 이렇게 2분의 파이가 나오면 항상 코사인으로 바뀌죠. 그래서 앞에 숫자 2는 가만히 있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코사인 세타. 이거는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는 주위가 파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없애버리면 되죠. 없애고 탄젠트 세타. 탄젠트는 이제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죠.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고 분모를 왼쪽으로 곱해버리면 이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물어본 게 사인 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세타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 됩니다. 전개해서 마이너스 2 사인을 오른쪽 2양 그럼 3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2가 되죠. 따라서 사인 제곱 세타는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x 더하기 0부터 2까지 자, 인테그랄의 윗끝 아랫끝 모두 숫자죠.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상수항이 됩니다. 적분하고 0과 2를 대입할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상수항이 되고 이 상수항을 k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fx는 간단하게 x 플러스 k가 됩니다. 근데 k라는 거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dt죠. ft dt fx t로 바꾸면 t 더하기 k dt 적분 2분의 1 t제곱 더하기 kt 0부터 2까지 1을 대입하면 2 더하기 2k가 되고 0을 대입하면 0이죠. 이 값이 k가 되기 때문에 k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k가 마이너스 2니까 함수식은 x-2겠죠. 물어본 거는 f3 x에 3을 대입해보면 1이 됩니다.
11번 A 세 번째 항이 6이고 공비의 양수인 등비수열. 등비수열이니까 다 등비 R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항이라는 거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 R의 제곱, AR 제곱이 6이란 얘기고,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 다섯 번째 항은 AR의 4제곱. 이거는 2 곱하기 여섯 번째 항은 AR의 5제곱, 일곱 번째 항은 6제곱. 더하기 3으로 묶어주고 다시 여덟 번째 항은 7제곱, 아홉 번째 항은 8제곱이 되죠. 그럼 좌변부터 AR의 세제곱 더하기 AR의 4제곱 얘로 이제 묶어주면 여기서는 이제 R제곱을 앞으로 빼주면 되죠. R제곱 빼주면 세제곱, 4제곱 남습니다. 여기서는 R에 4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세제곱과 4제곱이 남게 되고 약분이 되면서 없어지죠. 남는 거는 좌변에 1, 2R제곱 더하기 3R 4제곱. 1을 이항해주고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공비 R제곱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R제곱은 3분의 1이 됩니다. 그럼 R제곱이 3분의 1이면 여기 AR제곱에서 A 곱하기 R제곱 3분의 1이 6이 되고 그럼 A는 이제 18이 돼야죠. 물어본 거는 첫째 항. 첫째 항은 18이 됩니다. 자, 다항 함수 fx에 대해서 gx와 fx에 관련된 식이 있는데 일단 0을 넣어봐야죠. 0을 넣어보면 g0은 0이 됩니다. 또한 2를 넣어도 0이 되죠. 그래서 g2도 0이 되죠. 그 다음 g'0과 g'1은 16이다. 그럼 미분을 해봐야겠죠. 그럼 g'x는 곱미분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 뒤에 식 그대로 더하기 앞에 식 그대로 뒤에 식 미분이 됩니다. 0을 대입해보면 0 대입하면 g'0은 마이너스 2 f0 0 대입하면 0이죠. 그럼 g'2는 2를 대입해보면 2f2 2 대입하면 0이죠. 그래서 둘 더하면 2f2 마이너스 2f0은 16이 됩니다. 그럼 2를 약분하면 f2 마이너스 f0은 8이 되는 거죠. 이때 물어본 거는 f2 빼기 f0 f2 빼기 f0은 8이 됩니다. 자, 두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AN 더하기 BN은 이제 N으로 나타낼 거고 시그마 1부터 10까지 3AK 더하기 1이 있는데 자, 덧셈에 대해서 시그마가 기호가 각각 들어가죠. 시그마와 인테그랄은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기호가 각각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3AK인데 3도 숫자니까 앞으로 빼주면 시그마 캔 1부터 10까지 이제 AK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은 10이랑 곱해서 10. 그 이 값이 40이 됩니다. 10을 이항하면 30이 될 테고 3을 나눠주면 요 값이 10이 되죠. 시그마 캔 1부터 10까지 AK는 10이 됩니다. 이제 물어본 거는 BK인데 문제에서 AK와 BK를 더하면 K가 된다. N이니까 K로 가도 되죠. K. 그러면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BK는 누구랑 같냐면 시그마 AK 더하기 BK가 돼서 K랑 같은 거죠. 그럼 시그마 1부터 10까지 K는 시그마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0, 11 약분해주면 55가 됩니다. 그러니까 20과 20을 더해주면 55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값이 10이었기 때문에 이 뒤에 값은 45가 돼야 됩니다.
14번 자연수 n에 대해서 n-2n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 하자. 그럼 fn, n제곱근 n-2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f가 뜻하는 건 뭐냐면 n이 이기 때문에 이 제곱근 중에서 어느 제곱근? n-4 m-4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가 되는 거죠. F3은 세제곱근 n-6, n-6의 세제곱근에서 실수 중에서의 개수. F4는 n-8, 네제곱근, 네제곱근 중에서 실수의 개수. 이 세 개를 더해주면 3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식으로 써보면 n-제곱근은 n-4의 루트, 요거의 실수의 개수 더하기 세제곱근이라는 거는 n-6의 3중근 루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n-8의 4제곱근 루트가 됩니다. 근데 홀수 제곱근은 이게 n-6이 양수냐 음수에 관계없이 항상 한계가 존재하죠. 홀수 제곱근들은 양수냐 음수에 관계없이 항상 한계가 존재하는 거고, 짝수 제곱근인 이 제곱근과 4제곱근에서 이제 나머지 2개가 나야 되는데 2개가 나오고 0개가 나오든지 아니면 0개가 나오고 2개가 나와야죠. 한 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2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n-4가 양수한 얘기입니다. 없다는 거는 n-8이 이제 음수한 얘기죠. 그럼 4보다 크고 8보다 작은 거는 5, 6, 7이 있죠. 그래서 m은 이제 5, 6, 7이면 됩니다. 또는 이 n-4가 음수여서, 음수면 짝수 제곱근 없기 때문에 4보다 작든지 아니면 n-8이 0보다 커서 8보다 크면 제곱근이 2개가 있겠죠. 근데 m이 4보다 작으면서 8보다 큰 건 없습니다. 따라 성립하는 거는 5, 6, 7이고 5, 6, 7 더해주면 18이 되겠죠. (15번)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an과 s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이 k이다. 그럼 n이 1일 때도 k이고 2일 때도 k이고 이렇다는 얘기죠. 자, 그럼 처음부터 n이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n이 1이면 a 첫째 항과 s의 첫째 항을 더했을 때 k가 됩니다. 근데 s1이라는 거는 a1이죠.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럼 2a1이 k가 되고 첫째 항은 2분의 k가 됩니다. 자, n이 2일 때 a2 더하기 s2가 k가 되는데 s2 합은 첫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이죠. 그럼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2개 더해주면 k가 되는데 첫째 항이 2분의 k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2분의 k가 돼야지 더했을 때 k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항의 2배가 2분의 k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은 2로 나눠주면 4분의 k가 됩니다. 그러면은 2분의 1 곱한 것 같죠. n에 3도 한번 대입해 보면 a 세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까지 합이 k가 되는데 S3은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이죠. 합이니까. 첫째 항은 2분의 k, 두 번째 항은 4분의 k 더하면은 4분의 3k 더하기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 두 개의 세 번째 항을 더해주면 k가 됩니다. 그럼 a 세 번째 항은 이 항에서 4분의 k가 되고 2로 나눠주면 세 번째 항은 이제 8분의 k가 되는 거죠. 그럼 또 2분의 1 곱했죠. 따라서 첫째 항은 2분의 k이고 공비는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씩 곱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 S6이 189, S6은 189. 그럼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인데 이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할 수 있겠죠. 등비수열 합공식에 의해서 S6은 1 빼기 공비분의 1 빼기 공비 2분의 1분의 첫 번째 항 2분의 k 다시 1 빼기 공비의 항의 개수 6개 있죠. 그 분모에서 2분의 1 분자항 2분의 1 약분돼서 k가 되고
1 마이너스 2의 6제곱 64죠. 64분의 1 이걸 계산해주면 189가 되는 겁니다. 그럼 K 곱하기 64분의 63이 되고 189가 되겠죠. 63은 189랑 약분됩니다. 3으로. 64를 곱하면 K는 64 곱하기 3, 180, 192. 따라서 K 값은 192가 되는 거죠. t가 0과 3 사이에서 함수의 그래프와 y는 t가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ft. 만나는 두 점이 이 점과 이 점이죠.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할 때 리미트 t분의 ft의 값은, 자, 그럼 원래 함수가 유리함수인데 y는 x분의 2 마이너스 3이었겠죠. 그럼 x분의 2 마이너스 3은 정근선 x가 0이고 y 정근선은 이제 마이너스 3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원래 정근선이 이 밑에 있었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3이라고. 분자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텐데, 이런 그래프가 절대값에 의해서 이쪽으로 접혀 올라온 거죠. 그 왼쪽 그래프인 이 그래프는 원래 함수의 그래프고, 이 오른쪽 그래프는 접혀져 올라온 거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원래 식은 x분의 2 마이너스 3이 맞고, 얘는 접혀 올라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x분의 2 더하기 3이 돼야죠. y는 t이기 때문에 y는 t랑 연립해보면 t는 x분의 2 마이너스 3이 되고, 이항해보면 t 플러스 3은 x분의 2. 자리 바뀌면 x는 t 플러스 3분의 2가 되죠. 따라서 요점의 좌표는 t 플러스 3분의 2, t가 됩니다. 요점의 좌표는 이 식, 접혀 올라온 식과 t를 연립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2 더하기 3은 t가 되고, 이항해보면 3 마이너스 t는 x분의 2. 자리 바꾸면 x는 3 마이너스 t분의 2. 여기 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t분의 2, t가 됩니다. 그럼 이 선분의 길이는 이 x좌표에서부터 이 x좌표를 빼야겠죠. 자, 그러면 리미트 t가 0에 우극한으로 갈 때 t분의 3 마이너스 t분의 2 빼기 t 플러스 3분의 2가 됩니다. 자, 분수 안에 분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분모 문제 똑같이 3 마이너스 t와 3 플러스 t를 곱하면 되겠죠. 똑같이. 그럼 앞에 분수는 3 마이너스 t가 약분되면서 t 플러스 3 곱했기 때문에 2t 플러스 6이 되고, 뒤에 분수는 t 플러스 3이 약분되면서 3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1 곱해야죠.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2t가 됩니다. 6이 없어지고 더해주면 4t. 4t는 분모에 있는 t랑 약분이 되죠. 그래서 남는 거는 이렇게 되고, t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0을 대입해보면 3 곱해서 9. 9분의 4가 극한값이 되겠죠. 자, 1이 아닌 세 양수 ABC가 다음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는이 두 개 이상 나오면 항상 는 K로 놓고 문제를 접하라고 그랬죠. 이때 B 곱하기 C의 값이 3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의 값의 합은, 이 식을 써보면 K는 마이너스 4 로그 AB, 또 K는 54 로그 BC, 또 K는 로그 CA가 됩니다. 그럼 이 로그가 각각이 밑이 A, B, C로 전부 다르죠. 근데 또 진수가 A, B, C가 있기 때문에 이 로그를 각각을 곱해주면 밑과 진수가 소거되면서 없어지죠. 그래서 곱해보면은 K의 세제곱은 숫자부터 마이너스 216이 되고, 이 옆에서 로그 A, B, 로그 B, C, 로그 CA가 됩니다. 밑과 진수가 같기 때문에 B, B 이렇게 소거되죠. CC.
그리고 로그 a의 a는 1이 됩니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k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로그 ab는 2분의 3이 되고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로그 bc는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고 로그 ca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그럼 b는 a의 2분의 3 제곱을 할 수 있겠죠. 그럼 c는 b의 마이너스 9분의 1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a는 c의 마이너스 6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b 곱하기 c의 값이니까 이제 b와 c를 나타내 보면 b는 a의 2분의 3 제곱이었습니다. 자, 그럼 c는 a로 표현해 보면 a의 마이너스 6분의 1 제곱이죠. 그럼 b 곱하기 c는 a의 2분의 3 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6분의 1 제곱. 그럼 더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통분해 보면 6분의 9고 6분의 8 a의 3분의 4 제곱이 됩니다. 이 값이 이제 300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작다 300. 그럼 이 값이 자연수. 그럼 자연수가 되려면 이렇게 분수인 지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4제곱은 관계가 없죠. 숫자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분수인 지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3분의 1, 3분의 1이 없어지려면 a는 세제곱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a는 세제곱인 2의 세제곱이 될 수가 있고 a가 2의 세제곱이면은 결국엔 2의 4제곱이 되기 때문에 300보다 작은 거 맞죠? 그 다음 될 수 있는 거는 3의 세제곱. a가 3의 세제곱이면 결국에 3의 4제곱이 되는 거고 300보다 작은 거 맞죠? 그 다음 a가 4의 세제곱 되면 결국에는 4의 4제곱 되는 거고 4의 4제곱은 16, 16, 256이 되니까 300보다 작은 것 같습니다. 근데 a가 5의 세제곱 돼버리면 결국에는 5의 4제곱이 되는 거고 5의 4제곱은 25, 25, 625이기 때문에 300보다 커지게 되죠. 따라서 될 수 있는 a의 값은 8, 333, 27, 444, 64 더해주면 35, 35 더하기 64, 99가 되겠죠. 그림과 같이 EAB는 AC, 이 AB의 2배가 AC가 되고 AB의 중점, 이 길이 같죠? 그리고 AC를 3대5로 내분하는 점이 N이다. 3대5로 내분했기 때문에 이 길이를 3K, 이 길이를 5K로 놓을 수가 있고 전체 길이는 8K가 되고 AB의 2배였기 때문에 AB는 4K가 되고 또 2배의 길이 같기 때문에 2K, 2K씩 되겠죠. 또한 MN과 AB의 길이 같고 MN과 AB 길이 같고 그럼 이 길이가 또 4K가 됩니다. 그럼 3변의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 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 값을 알 수 있죠. 변이 3개 나오면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는 양변 2K, 3K 제곱 4K 제곱 9K 제곱 마지막 남은 변 4K 제곱하면 16K 제곱 분모부터 4, 3, 12, 12K 제곱분의 1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K 제곱 되고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5가 돼야겠죠. 왜냐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 되기 때문에 제곱하면 16분의 1, 제곱하면 16분의 15 더하면 1이 되죠. 이때 삼각형 AMN의 외접원 넓이가 16파이다. 그 외접원의 넓이가 16파이면 외접원의 반지름은 이제 4가 되고 외접원의 반지름 나왔기 때문에 다시 사인 법칙 이용해야겠죠. 자, 사인 법칙 사인 세타 분의 마주보는 변 4K는 2R과 같죠. 2R 아래 2배인 8이랑 같습니다. 그럼 4K는
8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15였기 때문에 곱해주면은 2 루트 15가 되죠. 따라서 K는 2분의 루트 15가 됩니다. 물어본 거는 삼각형 ABC 넓이. 그럼 삼각형 ABC 넓이는 2분의 1, 4K, 8K 그리고 사인 세타죠. 2분의 1 양변 4K, 8K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5. 4 약분되고 2도 약분되면 4 루트 15 곱하기 K제곱. K제곱은 제곱 4분의 15죠. 그럼 4가 약분되고 계산하면 15 루트 15. 넓이는 15 루트 15.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실수 K에 대해서 함수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k다. k를 모르는데 한번 미분을 해보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되고 3으로 묶어보면 인수분해가 잘 되죠.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서 극대값과 극소값 존재하고 극대점이 x가 1일 때 극소점이 x가 3일 때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함수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y는 3n y는 3n이니까 이렇게 가로줄을 그린다는 얘기죠. 가로줄을 그려서 이 fx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이때 a1, 2, 3, 4가 치되도록 하는 모든 k의 값의 합은 그럼 A1이라는 거는 N1이기 때문에 3이겠죠. 3, 6, 9, 12 이렇게 만나는 게 7개다. y는 3을 그려보면 y는 3, y는 6, y는 9, y는 12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 넣어서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 넣었다. 이때 총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밖에 안 되니까 안 되죠. 이런 식으로 7개 되도록 하는 모든 k의 값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극대점과 극소점 사이의 차이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1을 대입해보면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그러면 4가 되기 때문에 k 플러스 4가 되고 3을 대입해보면 3, 3, 3, 27 마이너스 9, 6이 54 다시 플러스 27 0이 되고 3, k가 되죠. 그래서 극대점과 극소점의 차는 4입니다. 4.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극대점과 극소점의 차는 4고 요 간격은 3이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 올라오다가 극대점이 이 12에 접했을 경우 8까지 내려가야죠. 9보다 더 내려오겠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기 때문에 성립하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접했을 경우에 밑으로 더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되고 더 내려왔다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된 경우는 극대점이 k 플러스 4이기 때문에 k 플러스 4가 12가 된 경우, 9가 된 경우, 6이 된 경우 따라서 k는 8이거나 5거나 2가 돼야겠죠. 그래서 2, 5, 8일 때 성립합니다. 또한 이제 극소점이 접했을 수도 있죠. 그럼 극소점이 접했을 경우는 처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극소점이 접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럼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첫 번째 건 안 되죠. 안 되고 극소점이 여기 접했을 경우 그 다음 여기 접했을 경우 그 다음에 밑에 접했을 경우 그럼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 7개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죠. 이때는 극소점이 접한 거기 때문에 이 극소점인 k가
극소점은 K였죠. K가 9, 6, 3에 접해됩니다. 9, 6, 3. 다수 K는 9, 6, 3, 8, 5, 2, 2, 3, 5, 6, 8, 9가 되죠. 더해주면 5, 11, 17, 28, 33이 되겠죠. 모든 K 합은 33이 됩니다. 20번 함수 fx가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갖고 6에서 중근을 갖는데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g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일단 함수가 완벽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림 한번 그려보면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갖고 6에서 중근을 갖는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두 점 0,0과 0,0과 t,ft, t,ft를 여기쯤에 있다고 가정하면 이 두 점을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와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양의 실수 k의 개수가 한기면, 그럼 이 직선과 기울기가 같은 접세 방정식은 여기쯤에 하나 있겠죠. 여기쯤에 하나가 있고 또 이 밑에 쪽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k 값 중 작은 값을 gt, 얘를 g라고 한다는 얘기죠. 작은 값을 gt, 근데 gt가 k고 k는 양의 실수 k x좌표입니다. x좌표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작은 값을 취한다는 얘기죠. 하나만 나올 때는 gt를 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t,ft가 여기 있었다. 그러면은 원점과 이 점까지의 기울기는 0이 되죠. 0. 그럼 0이 되는 두 점은 여기와 여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고 6인데 6은 이제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 점이 얼마가 나오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미분을 해보면 곱미분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럼 x-6을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6과 3분의 4, 요 점은 3분의 4가 나옵니다. 기억 f'0이 24냐, f'0은 미분한식 이거였죠. 0 대입해보면 24가 되는 거 맞죠. G6은 6일 때 접세 방정식 기울기는 0이기 때문에 얘 말고 0이 되는 또 다른 값 중에 작은 값을 GT라고 한다고 했으므로 3분의 4가 되는 거 맞죠. 3분의 4 X좌표 맞습니다. 디귿 GT, GT의 치역의 원소, GT 자체가 Y죠. GT는 Y이기 때문에 GT는 X좌표였죠. 그래서 X좌표 중에서 원소가 아닌 모든 자연수합은 27이다. 이 원점과 T, GT를 연결했을 때 기울기 되는 것들 중에서 찾는 건데, GT가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음수가 될 수는 없죠. 그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3분의 4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2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2에서의 접수 방정식 기울기는 음수기 때문에 2도 안 되고 3, 4, 5까지 안 되겠죠. 6이 안 되는 거는 6 대신에 3분의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6은 안 되죠. 그 6까지 안 되고 6을 지나서 여기에서의 접세 방정식 기울기가 여기랑 같아지는 점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에서 0일 때 접세 방정식 기울기가 24였고 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0이 되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인 이식 전개에서 3x제곱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2x 더하기 24가 0보다 크고 24보다 작은 값이 나오도록 하는 이 값들을 찾아보면 되죠. 이제 그럼 왼쪽 식부터 계산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22x 더하기 24가 0보다 큰데 31, 46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고 6보다 큰 범위가 되는데 3분의 4보다 작은 거는 이 극대점이죠. 극대점의 왼쪽 부분과 극소점의 오른쪽 부분이 됩니다. 그다음 오른쪽 부등식에서는 3x제곱 마이너스 22x가 0보다 작다. 0보다 크고 3분의 22보다 작다. 3분의 22보다 작기 때문에 7일 때가 또 성립하죠. 따라서 2, 3, 4, 5, 6, 7 다 더해주면 9, 9,
9가 3개이기 때문에 9, 3, 27. 27 맞죠? 자,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에 대해서 A 첫 번째 항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서 뺀 값은, 그럼 찾는 거는 A 첫째 항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 A 첫째 항을 직접 찾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준 5번째 항부터 차근차근 4번째 항, 3번째 항 이렇게 찾아가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고, 자, 5번째 항이 63이고 조건 나에서 n의 1을 대입해 보면 a의 2번째 항 더하기 첫 번째 항, 그 다음 a의 2번째 항 더하기 첫 번째 항 빼기 2가 이제 3번째 항이 되는데, 곱해서 홀수인 경우, 그럼 홀수가 되려면 이제 둘 다 홀수여야죠. 홀수 곱하기 홀수가 홀수지 홀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짝수 홀수, 홀수 짝수, 짝수 짝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째 항이 63이 나왔는데 이 63은 4번째 항이 짝수여서 63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홀수여서 63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봐야 되고, 짝수인 경우는 A 3번째 항이 아마 홀수였을 겁니다. 그래야지 홀수 더하기 짝수는 홀수가 되겠죠. 이게 만약 짝수였으면은 짝수 더하기 짝수면 짝수가 됩니다. 2를 또 빼도 짝수죠. 당연히 홀수가 됩니다. 다음 4번째 항이 짝수인데 그럼 2번째 항은 홀수였겠죠. 그래가지고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가 되죠. 그럼 2번째 항이 홀수면은 3번째 항이 홀수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이제 짝수였을 겁니다. 짝수 더하기 홀수는 홀수,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 홀수 더하기 짝수는 홀수가 되니까. 그러면 3번째 항은 첫째 항이 짝수, 2번째 항이 홀수, 곱하면 짝수, 곱하면 짝수기 때문에 둘이 더해서 2를 빼야겠죠. 그래서 A 3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2번째 항, 그 다음 빼기 2가 됩니다. 4번째 항은 2번째 항과 3번째 항을 곱하면 홀수기 때문에 그냥 더해야겠죠. 그럼 4번째 항은 2번째 항과 3번째 항 더하면 첫째 항 더하기 2번째 항의 2개 그리고 빼기 2가 됩니다. 5번째 항은 홀수와 짝수기 때문에 곱했을 때 짝수가 되죠. 짝수가 되기 때문에 둘이 더해서 1을 빼야 됩니다. 둘을 더해서 1을 빼면 2a1 더하기 3a2가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인데 2를 더 빼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이 값이 63이 되죠. 그럼 이 항에 보면 69가 되고, 이 a1은 짝수고 a2는 이제 홀수죠. 그럼 짝수기 때문에 2면 4, 이 항하면 65, 65는 3으로 안 나와 떨어지죠. 다음 4면 8, 그럼 61은 안 떨어지고 6이면 12 빼면 57 되죠. 그러니까 A가 6이면 12 이 항에서 57이면은 3A2가 57, 19가 됩니다. 그 다음 8이면 16, 이 항하면은 53 안 되고, 10, 이 항하면 20, 49 안 되고, 그 다음에 12면 24 이 항하면 45면 되겠죠. 45는 15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언제까지 되냐면은 가장 가까운 30, A가 30이면 60이면 3이면 되겠죠. 69, 69. 그다음 30, 32면은 64. 이 항은 안 되죠. 그래서 될 수 있는 숫자들은 이렇게 됩니다. 됐고, 두 번째 경우는 63이기 때문에 더해서 63 되려면 A3은 이제 짝수가 돼야 되고, 홀수기 때문에 더해서 홀수가 되려면 홀수여야죠. 또 짝수기 때문에 여기는 홀수가 돼야 됩니다. 홀수와 홀수를 곱하면 홀수기 때문에 둘이 더해서 세 번째 항이 되는 거죠. 세 번째 항은 A1 더하기 A2. 홀수와 짝수를 곱하면 짝수가 되기 때문에 네 번째 항은 이 두 숫자를 더해서 A1 더하기 2A2에서 이제 2를 빼야겠죠. 짝수 곱하기 홀수는 짝수이기 때문에 63은 둘이 더해서 2A1 더하기 3A2 마이너스 2에서 다시 2를 빼서 그 값이 63이 돼야 됩니다. 2A1 더하기
3A2는 이제 67이 돼야겠죠. 근데 A1은 홀수고 A2도 홀수가 됩니다. 그리고 성립하는 A1, 2를 찾아보면 1이면 65 안 나와 떨어지죠. 3이면 6, 그러면 61 안 되고 5면 10 이항하면 되죠. A1이 5일 때 10이고 이항 57을 3으로 나누면 19. 그 다음에 7, 14 이항하면 안 되고 9, 18 이항하면 안 되고 11, 22 이항하면은 45가 되기 때문에 11일 때 22 이항해서 45면 15면 되죠. 이런 식으로 가서 홀수 33이면 안 되고 30이면 60이니까 안 되고 29면 58, 29일 때 되겠죠. 29면 2배에서 58 이항해서 빼면 9, 그럼 A2가 3이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상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A1, 첫째 항의 최대값과 최소값. 첫 번째 구했을 때 A의 최소값은 6이었고 최대값은 30이었습니다. 두 번째 식에서는 A의 최소값이 5고 최대값이 29니까 최대값은 30, 최소값은 이제 5가 되죠. 30 빼기 5는 25가 돼야 됩니다. 4번이겠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D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자연수 D죠. 그래서 공차는 자연수인데 조건 가에서 등차 수열이므로 A 8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7D 2 곱하기 5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4D 더하기 10이랑 같다. 전개해서 2항에 보면 A 플러스 D 더하기 10이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럼 A 플러스 D, 얘가 두 번째 항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고 공차가 자연수라고 했는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과 AN 더하기 1 연속된 두 항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음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두 번째 항이 이제 마이너스 10인데 예를 들어서 공차가 자연수라고 했으므로 공차가 1일 때 그럼 1이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연속된 두 항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D는 1이 맞습니다. 또 공차 D가 2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나가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연속된 두 항의 곱이 8, 양수 0, 0보다 크거나 같고 0, 0보다 크거나 같죠. 다 성립합니다. 그 등차 2도 만족하고 공차가 3이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2 이렇게 나가겠죠. 5 연속된 두 항의 곱은 4, 0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닙니다. 성립하지 않죠. 그 다음에 250은 또 크거나 같죠.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는 반드시 누가 나야 되냐면 0이 나야 됩니다. 0. 0이 안 나오고서는 음수에서 양수로 건너뛰기 때문에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4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4일 때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그 다음 바로 2가 되죠. 0이 안 나옵니다. 그럼 0이 나오려면은 이 10에 약수여야 되죠. 약수. 1, 2, 50. 1, 2, 50이 됐을 때만 0이 딱 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음수에서 양수로 건너뜁니다. 몇 번 더 해보면 알겠죠? 따라서 이 D는 5일 때 성립할 거고 또 10일 때 성립하겠죠. 그래서 1, 2, 5, 10 다 더해주면 18이 됩니다. 상수항과 계수가 모두 음이 아닌 정수인 두 다항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 더하기 g의 값을 구하여라. 조건 가에서는 x가 이제 무한대로 가고 있죠.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4로 수렴했기 때문에 이 fx 제곱 곱하기 gx가 4x 5제곱이 돼야겠죠. 그렇게 돼야지만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해서 4로 수렴했겠죠. 5차항이 나왔다는 거는 fx가 상수항 그리고 gx가 5차식 또는 fx가 1차식 그럼 1차식을 제곱하면 2차식이 되니까 gx가 3차식 또 fx가 2차식이면 제곱해서 4차식 gx가 1차식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다항함수니까. 조건 나에서는 x 5제곱분의 fx 곱하기 gx의 제곱을 계산했더니 2가 나왔다는 건데 이때 이 fx 곱하기 gx의 제곱이 5차 이상이어야겠죠. 5차 이상. 예를 들어서 이 값이 x 4제곱이 나왔다. 그럼 x 5제곱분의 x 4제곱이니까 약분하고 나면 이제 x분의 1이 되겠죠. x 5제곱분의 x 4제곱이고 약분하면 x분의 1. 그럼 x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2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식이 5차식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8차식이 됐다. 그럼 x의 8차식이 되고 요 맨 마지막에 2x의 5제곱 이렇게 돼서 약분되면 x 세제곱 더하기 2 다시 0 대입하면 2 그래서 2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인 fx가 상수항이고 gx가 5차식인 경우 그러면 fx는 a라고 넣을 수 있고 상수항이니까 그다음 gx는 5차식이니까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5차식. 자, 그런데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0을 대입한 분모가 0입니다. 그러면 분자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f0. 근데 f0은 a죠. 0이 아니죠. 그 다음 G형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G형이 0이 되려면 요 마지막 항인 G가 없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식을 이제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곱하고 그 다음에 A를 곱하게 되면은 A가 앞에 있고 근데 이 식이 5차 이상이 나야 되기 때문에 요 fx를 제곱하면 2차식이기 때문에 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또 2x 제곱도 제곱하면 4차식이 되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만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제곱하게 되면은 이제 6차식이 돼버리죠. 얘는 조건 나에서 2가 나온 거는 분모의 x 5제곱과 분자의 2x 5제곱이 약분되면서 2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5차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6차식이 되기 때문에 5차식이 없어서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립하지 않고 두 번째 fx가 1차식이다. ax 더하기 b. 그럼 gx가 3차식이다. c, d, e, f 이렇게 되겠죠. 조건 나에서 분모에 0을 대입하면 0이기 때문에 분자 0을 대입하면 또 0이 돼야죠. 그래서 얘가 0이든지 얘가 0이든지 그건 아직 모르겠고 또한 fx 곱하기 dx의 제곱 얘가 5차식이 나오면서 이거보다 이상이어야겠죠. 그러면 앞에 1차식과 곱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되고 여기까지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곱했을 때 4차식이 되고 전개하면은 여기랑 곱해지면서 5차식이 이상이 나오겠죠. 그런데 dx 제곱을 제곱하면은 4차식이죠. 근데 이 4차식이 ax와 곱해지면 5차식이 되는데 b랑 곱해지면은 4차식이 되기 때문에 b가 또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0 대입했을 때가 0이었죠. 그게 여기 0 대입하면 0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도 0을 대입하면 0이 되죠. 그럼 fx가 ax가 되고, 그다음 gx는 cx 세제곱 더하기 dx 제곱이 되면 성립하죠. 그다음 조건 가에서 곱했을 때 최고차항 개수가 4였고, 나에서 오차항의 개수는 이제 2가 됐었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최고차항 개수인 a제곱 곱하기 c, a제곱 곱하기 c는 이제 4가 돼야 됩니다. 또 오차항 개수가 2이기 때문에 얘를 제곱했겠죠. 제곱해서 곱하면 ad 제곱은 이제 2가 돼야죠. 이 개수인 a, b, c, d들은 전부 다 이제 정수죠. 정수기 때문에 제곱해서 2가 나오는 거는 a가 2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d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 될 수 있겠죠. 그럼 a가 2면, 여기 a가 2면 c는 당연히 1이라겠죠. 그래서 fx는 2x가 되고, gx는 c가 1이었기 때문에 x 세제곱 되고, d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문제에서 음이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모두 양수한 얘기죠. 양수여서 1. 그러면 x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다음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죠. 이때 물어본 건 fe 더하기 g. 그럼 fe 더하기 g이면 2를 대입해서 1을 대입하면 4. 2를 대입하면 8 더하기 4, 12. 더해주면 16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제 16이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조건, 2차와 1차. 그럼 2차와 1차에서는 1차식을 제곱하면 2차식이 되고, 2차식과 2차식 곱하면 4차식이 되기 때문에 5차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마지막 조건은 성립하지 않고, 두 번째 조건이 성립했고 정답은 16이 됩니다. 두 상수 a, b에 대해서 닫힌 구간에서 함수 2 코사인 3x 더하기 b, 이때 a 곱하기 b를 구해서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라. 그럼 이 함수가 지금 주기도 바뀌고 평행 이동도 하고 또 2배 위아래로 늘렸죠. 그래서 이 함수가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겁니다. 최대값과 최소값. 그다음 요 2가 있으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고 코사인 3x 더하기 b가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기가 바뀌고 평행이동한 거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치환해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코사인 t 그래프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3x 더하기 b를 t로 치환해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고 코사인 t가 이제 2분의 1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코사인 t 그래프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변수가 x에서 t로 치환이 됐죠. 치환이 되면 범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x의 범위가 2분의 파이부터 a까지죠. 2분의 파이부터 x값의 범위가 a까지. 근데 3x 더하기 b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얘를 3x 더하기 b로 바꿔줘야겠죠. 3을 곱해서 2분의 3파이 3a b를 더해주면 2분의 3파이 더하기 b 3x 더하기 b 3a 더하기 b. 이때 3x 더하기 b가 이제 t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찾아보면, 자, 코사인 그래프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주기가 2파이인 함수죠. 그런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은 밑에 있을 거고, 이렇게. 2분의 1은 요 위에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란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요 범위. 또는 요 범위. 요렇게.
근데 범위가 2분의 3파이 더하기 b였죠. 근데 문제에서 b가 0보다 크고 파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양수입니다. 그럼 2분의 3파이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분의 3파이는 여기가 2분의 3파이죠. 그래서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니라 하나 더 지나가야겠죠. 옆으로 한 번 더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야지만 2분의 3파이보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은 코사인 값이 원래 2분의 1 나오는 거는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고 원래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 나오는 값은 6분의 파이. 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나오는 거는 6분의 5파이죠. 처음에 3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였는데 그래프가 2파이를 넘어갔기 때문에 주기 2파이를 더해서 3분의 7파이, 주기 2파이를 더해서 6분의 17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2분의 3파이 더하기 b가 3분의 7파이가 돼야겠죠. 그리고 3a 더하기 b가 6분의 17파이가 돼야 됩니다. 그럼 b는 통분해서 6분의 14파이에서 이항하면 6분의 9파이가 되기 때문에 b는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b가 6분의 5파이이기 때문에 3a 더하기 6분의 5파이는 6분의 17파이가 되고 이항해보면 6분의 12, 그러니까 2파이, 3a가 2파이, a는 3분의 2파이. 이제 물어본 거는 a와 b를 이제 곱하라고 그랬죠. a 곱하기 b. 그래서 a와 b를 곱하게 되면 6분의 5파이 곱하기 3분의 2파이는 6, 3, 18, 18분의 5, 20, 10하고 파이 제곱이죠. 약분하면 9분의 5 파이 제곱. 9분의 5 파이 제곱. 9분의 5. p가 9고 q가 5입니다. 또 더해주면 14가 되겠죠. (30번)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고 f'2가 0보다 작은 3차 함수 fx에 대해서 그럼 최고 차항이 양수고 3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인데 이렇게 극값을 갖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극값을 갖지 않은 형태로 쭉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f'2일 때 음수다. 그럼 접설 방정식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거는 첫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에서는 모든 접설 방정식 기울기는 양수가 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되고 음수가 되는 거는 요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서 되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x가 2라는 점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2에서 접설 방정식 기울기가 이제 음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3차 함수에 대해서 gx는 0부터 x까지 ft dt 빼기 4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더하기 4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다음 gx식을 미분을 한번 해보면 미분하면 이 t자리에 x가 들어가죠. 그래서 fx 마이너스 4는 미분해서 없어지고 그냥 fx가 됩니다. 밑에 식도 미분해보면 t자리에 x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fx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이렇게 찾아놨었는데 2보다 작을 때는 fx 그래프를 이제 그대로 가고 이렇게 여기가 2죠.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fx 그래프를 이제 뒤집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뒤집어서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근데 이 높이는 얘가 높을지 이쪽이 높을지 모르는 거죠. x는 2라는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조건 가에서 리미트 x가 2에 자극한 그래서 2를 대입해보면 분모가 0이 됩니다. 그럼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분자도 0이 돼야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2에 자극한으로 갈 때
gx의 값은 이제 4가 돼야죠. 또 오른쪽 것도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으로 갈 때 분모에 대입하면 0이 되죠. 그럼 분자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돼야 됩니다. 다시 앞의 식은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G'이죠. G'인데 좌미분계수 2보다 작기 때문에 G'2의 좌미분계수는 G'2, X에 2가 들어갔는데 좌미분계수이기 때문에 1로 가야죠. 그래서 F2가 됩니다. F2. 오른쪽 식도 도함수 정의에 의해서 G'이죠. G'인데 2보다 크기 때문에 우미분계수. G'2의 우미분계수는 2보다 크다고 때문에 마이너스 F2가 돼야죠. 마이너스 F2. 얘가 G'0이랑 같습니다. 그럼 G'0은 2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F2랑 같은 거죠. 따라서 F2는 마이너스 F2랑 같고 또 F2랑 같은 거죠. 근데 F2가 마이너스 F2랑 같다는 것은 이 항에서 2F2가 0이란 얘기죠. 따라서 F2가 0입니다. F2도 0이고 F0도 0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0일 때 근이 되고 2일 때도 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또 다른 근이 하나가 알파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fx가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 a이고 0을 근으로 갔기 때문에 x, 2, x-2, 알파, x-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fx식은 찾았고 여기서 a 그리고 알파를 찾아주면 됩니다. 조건 나에서 방정식 gx는 4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그럼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이 gx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이 gx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니까 아까 그려놨던 요 g'x 그래프를 가지고 g'x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gx 그래프를 다시 찾아보면 g'x 그래프는 이렇게 돼서 2일 때 미분이 불가능했죠. g'x 그래프는 0일 때 극소를 갖고 알파일 때 이제 극대를 갖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극소를 갖고 2일 때 미분이 불가능하고 알파일 때 이제 극대를 갖습니다. 그래프의 경우는 이제 극소를 갖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야겠죠. 내려오는데 G0이 얼마냐면 요 위의 식에서 0을 대입해 보면 G0은 2보다 작기 때문에 대입해 보면 인테그랄 0부터 0까지 그럼 0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G0의 함수값은 이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극소값을 갖고 그 다음 G2인데 2에서의 자극한 값 G2의 자극한 값은 4죠. 그래서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G2의 우극한 값은 마이너스 4 여기서 올라오는데 알파에서 극대값을 갖기 때문에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가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될지 아니면은 이 4를 지나갈지 아니면은 4에 접할지를 모르는데 조건 나에서 gx는 4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y는 4에 접해줘야겠죠.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한 번 더 만나면 돼서 접하면 됩니다. 접하면. 그럼 접한 경우에 g알파는 이제 4가 되는 거죠. 알파에서의 함수값은 이제 4가 됩니다. 그럼 G알파는 이 문제에서 G알파는 이제 2보다 크죠. 2보다 크기 때문에 이 아래식에 들어가게 될 거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ft dt인데 ft 이 구해놨죠. at t-2 t-알파 더하기 4 이 값이 4가 된다. 다음과 같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4는 약분되는 거 없어지고 이걸 적분한 값이 0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그 다음에 a는 상수항이니까 앞으로 빼주면 이렇게 되고 a 약분해버리면 0이 되고 t가 0이 알파일 때 적분해서 0이 되는 값은 알파가 이제 4일 때가 되겠죠. 3차 함수에서의 길이의 b 그 다음에 대칭성, 변곡점의 좌표 등을 통해서 이게 4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이런 걸 아직 배우지 않았다, 모른다고 가정하고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개해보면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알파 t제곱 2알파 t가 되죠. 적분해보면 4분의 1t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t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 t세제곱 더하기 알파 t제곱이 됩니다. 0부터 알파까지. 알파를 대입하면 4분의 1 알파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 4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이 되겠죠. 분수가 많으니까 12를 곱하면 3 알파 4제곱 12 곱하면 마이너스 8 알파 세제곱 12 곱해서 마이너스 4 알파 4제곱 더하기 12 알파 세제곱 됩니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더하기 4 알파 세제곱 되죠. 알파 세제곱을 약분해버리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가 되기 때문에 알파 값은 이제 4가 됩니다. 근데 그래프의 대칭성과 변곡점 등을 알면 바로 4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알파 4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fx식은 ax, x-2, x-4가 됩니다. a 값만 찾아주면 되는데 a 값은 요 극한값을 이용해서 뒤에 2의 자극한이 4였고 2의 우극한이 이제 마이너스 4였죠. 그래서 어떤 걸 이용하든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자극한을 이용해보면 2의 자극한은 이 위의 식에 대입해야겠죠. 그래서 2의 자극한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dt 빼기 4는 4가 됩니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dt 빼기 4가 4. 그럼 2항에 보면 이제 8이 나가겠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DT는 이 식이죠. 네, 최고창 A를 앞으로 빼주고 T로 바꿔 적으면 T-2, T-4 이것이 8이 나야 됩니다. 또 A로 나눠줘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여긴 전개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8T 요 값이 A분의 8이 나와야죠. 적분 4분의 1 T 4제곱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4T 제곱 0부터 2까지 2를 대입하면 16, 4, 8, 16 더하기 16 그래서 4가 됩니다. 그럼 A분의 8이 4가 됐으니까 A는 2여야겠죠. 그럼 A가 2면 fx식은 2x, x-2, x-4가 되고 이 문제에서 물어본 F5의 값은 x에 5를 대입해서 5를 대입하면 5, 20, 5 빼기 3, 5 빼기 4, 1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0이 됩니다.